네, 안녕하세요. 아이디전 방송 토크아이티의 제막군 70PD 고성입니다. 오늘 이제 구조동력학 해석 소프트웨어인 엔시스 모션 관련돼 가지고 엔시스코리아의 송경훈 매니저님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엔시스코리아의 송경훈입니다. 네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해석이란 것은 해석 소프트웨어는 설계한 다음에 해석을 한다. 네. 그건 해석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누구든지. 네. 설계 해석. 근데 구조동력학 해석, 구조해석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네. 자, 구조동력학 해석이랑 구조해석은 뭐가 다른 겁니까? 네. 뭐 구조해석도 들어보셨고 동력학 해석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구조해석은 어떤 물체의 이제 변형을 해석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움직임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네. 어떤 고정점이 좀 있고, 하중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변형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따른 능력이 어떻게 버티느냐 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런 이제 내부적인 관점에서. 주로 뭐 토목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겠네요. 맞습니다. 네, 토목 많이 쓰고요. 뭐 기계 쪽도 많이 쓰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정적인 상태를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이제 그 주요한 관심 분야고요. 네. 동력학 해석은 변형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없고, 대신에 이제 어떤 물체들이 변형하지 않는다고 강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강체가 어떤 링크 구조라든지 기계적인 그런 어떤 그 연결 구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거동하는지 움직임을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 뭐 나오는 반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사실 이제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이 두 개가 각각 다른 전문 분야로 발전해 왔었는데, 사실 하나만 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움직임도 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구조 변동도 같이 해석할 수 있는 이제 네네. 이런 이제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럼 움직임도 같이 보려면 네. 이게 뭔가 시간이라는 속성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가장 큰 차이점이 전통적인 구조 해석은 시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정적인 편향 상태를 보는 거고요. 동력학 해석은 시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계열로? 네, 시계열로. 네.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것이 요새 같은 때 보면 이제 뭐 메타버스라는 네네. 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가상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도 많이 네. 나오고 있고, 이런 것이 뭔가 단순하게 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네네. 그 움직이는 것에 대한 해석같이 한다면 네네. 그런 이제 디지털 트윈이나 가상 세계에서 뭔가 시뮬레이션 해보고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하고도 나중에 이것이 연계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엔지니어의 사실 꿈입니다, 그게. 그래서 네. 이런 뭐 구조적인 부분들을 동적인 부분을 같이 푸는 거를 그렇게 사실 이제 리얼타임에 가깝게 해석해서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하고 직관적으로. 네네, 바로 볼 수 있다면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좀 무겁습니다, 해석이. 그래서 네네네.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그런 지금 말씀하신 MBS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이거를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화두긴 합니다. 네. 자, 근데 이 엔시스 모션이 엔시스가 이제 국내 회사에서 만든 네. 것들을 인수한 거라면서요? 이게 아, 이제 네, 처음 만드신 분이 한국 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떤 분이 만드신 거예요? 배대성 교수님께서 한양대학교 네. 그 배대성 교수님께서 만드셨고요. 이런 동력학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인가 보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제 다풀이라는 이제 그 솔루션으로 런칭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2006년도 12월 달에 해서 이제 그렇게 그 버추얼 머신 회사로 시작을 했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엔시스에 이제 인수가 됐습니다. 아,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좋은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더 많이 이제 퍼지겠네요. 맞습니다. SAP가 하나DB 인수해가지고 국내 네네. 만든 거를 해가지고 네. 전 세계 지금 막 하듯이 네.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매출 성장세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합병하기 전에 기존에 한 3년 정도 전에 이제 OEM으로 이제 NC 들어오고 나서부터 큰 성장세를 이제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뭐 한국분이 만드신 것이 원조 한국분이 만드신 거니까 더 엔시스 모션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요, 뿌듯한 감정이 생기는데요. 네, 저도 큰 자부심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이것이 어떤 도대체 뭐 그 특징이 있는지 또 네네. 어떤 가치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네. 뭐 간단하게 사실 이제 소개 부분들은 기존 분들도 많이 했었지만은 그래도 네. 이제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저희 이제 제품 그 솔루션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좀 이제 사례들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NCS 모션은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구조 해석과 동력학 해석을 같이 이제 합해서 저희가 이제 구조 동력학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 번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툴이고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 기존 이제 기존에 있는 그런 그 구조 해석에서 이제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것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구조 해석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분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보다 더 피직스에 이제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신에 이제 기존 구조 해석보다는 좀 무겁고요. 그렇죠. 훨씬 네. 복잡한 거죠. 그래서 그거 복잡한 걸 얼마나 가볍게 하느냐가 키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솔버가 얼마나 이제 그 좋은 솔버를 쓰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것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품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구조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뭐 내구나 강도 해석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진동 해석도 되고 선형 기반의 이제 진동 해석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열전자 해석,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시험 계획법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설계 변수들을 이게 좀 조합을 해서 이제 최적 솔루션까지는 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DOE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조동력학 해석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구조 해석은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한 다품 단위로 이제 해석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네. 실제 이제 그 제품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제품 단위에서 해석하려면은 그 부분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이제 다이나믹 이펙트를 어떤 이제 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운드리 컨디션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노력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건데 저희 이제 다이나믹 해석은 기본적으로 이제 피직스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동하는 그런 동작 시나리오를 직접 모델에 구성을 해서 보기 때문에 입력이 우선 직관적이고 그래서 이제 평가하는 부분들도 더 또 직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로봇암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장갑차 그 전차들이 있으면은 실제로 이제 주행을 시켜봅니다. 네. 기존 전통적인 구조 해석은 이제 요 한 부분을 떼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면 주행 중에 나오는 하중 이력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내가 이제 뭔가 얻어야 돼요. 계산을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뭐 요런 건 이제 예를 이제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전통적인 구조 해석적인 부분이고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정적 평형 상태에서 어디가 응력이 많이 걸리느냐 보면은 이제 요런 데가 이제 뜨는데 실제로 동작시켜 보면 아니거든요. 이제 여기도 그렇죠. 네, 문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하다 아니면 바람이 분다든지 네, 변화별 변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려워요. 네. 저거를 엔지니어가 직접 다 예상해서 그렇겠네요. 이거를 이제 계산을 또 따로 해놔야 돼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복잡하죠. 네. 이런 어려움을 이제 좀 쉽게 해결할 수 있게 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구조 동력학 해석 솔루션이 되게 많습니다. 뭐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희 이제 모션만의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은 다른 솔루션 대비 유연체를 굉장히 잘 다룹니다. 유연체.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 건조기 안에 옷 같은. 네, 맞습니다. 네네. 유연한 것들 하여튼 네, 뭔가 네네. 탄력 있고 탄력 있고 움직이는 건데 네네. 변형하는 건데 네. 변형이 크면 클수록 이제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이 변형이 조금 있다는 거는 내가 예측해야 되는 이제 그 양이 이제 변화가 얼마 안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잘 수렴을 시키는데 솔버들이 변화가 크면 클수록 이제 어렵겠죠, 이게. 그렇죠.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스트립들이 이제 긴 거리를 이제 긴 시간 동안 네, 한쪽에 말립니다. 말리면서 이제 접촉도 하고 이동하거나 또는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소정 해석 예제인데 차량 주행하면서 밑에 이제 요즘에 이제 전기차들 많잖아요. 네네. 이제 배터리 팩이 이제 그 장애물이 이제 충돌했을 때 소정 변형을 하게 되는 이렇게 요거는 좀 달라요. 지금 보시는 요런 것들은 이제 탄성 변형이고 탄성 변형은 이제 한번 변형이 일어났다가 하중을 빼면 원 상태로 이제 원래 오리지널 상태로 딱 그렇죠. 변화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연산량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존에 있던 그 변형이 이제 복원이 안 되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요런 것까지 저희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간단하게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저런 부분들은 잘 풀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관점의 차이로 보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요 물체가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고 변형했어요. 유연체네요, 네, 유연체. 유연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제 벤딩을 하면서 네네. 이렇게 이동도 하고 변형했는데 오케이. 요 점을 한번 트레이스를 해볼게요. 여기서 네.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걸 보면은 굉장히 큰 변화예요. 이렇게. 네. 네네.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동하는 부분하고 변형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리지드 모션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물체에 그 레퍼런스 프레임을 두고 보면은 사실상 보시면 요 레퍼런스 물체의 레퍼런스 프레임 안에서 보면은 변형은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돼요, 사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리지드 모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 옮겨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옮겨지고 변형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지수에서 독립적으로 풀어내면은 사실 저게 이제 그 선형화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위치하고 네. 배형된 그 폭하고만 그거를 분리해가지고 계산. 네, 사실 이제 분리 그걸 따로 보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복잡도를 줄이는 거네요. 네, 선형화를 얼마나 잘 시키느냐가 이제 네네네.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솔버가 상당히 이제 그 다른 타 솔루션 대비 빠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접촉 문제를 상당히 이제 잘 푸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변속기인데 그 CVT라고 하는 그 변속기가 이제 기어가 물려서 이렇게 변속하는 시스템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이제 우리 보면은 경차나 이런데 그런 작은 차량들 요즘은 이제 경차 외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기어를 쓰지 않고 이제 벨트 타입으로 변속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변속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벨트 타입의 변속기인데, 요 변속기를 딱 들여다보면은 요 벨트가 작은 그 스틸 세그먼트로 나눠져 있고, 이게 다 접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접촉 개수가 한 10만 개 정도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런 문제들은 기존 솔루션들이 이제 수렴을 거의 못했던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요거 한 100시간 정도 걸렸던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뭐 1시간 정도에서 한 100개 정도 빠른 이런 이제 성능들을 보이는데, 저희 쪽 이제 그 컨택 관련해서 좀 그런 이제 효율적인 서치라든지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뭐 사실 그 접촉한다는 것이 항상 접촉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접촉했다 떨어졌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사실 접촉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솔루션인데 어려운 부분이 이제 비선형성을 극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 대변형이고요.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두 번째가 접촉입니다.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접촉이 붙어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는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떨어지면 상태가 완전 바뀌거든요. 이런 경우에 수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잘 수렴시키느냐라는 포인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접촉은 이제 지오메트리를 계속 추적을 해야 돼요. 형상을. 그러면 사실 이렇게 쉐입을 계속 추적한다는 것도 연산량이 많거든요. 엄청난 데이터량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면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제 형상에 대한 디텍션을 하느냐, 그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너리 서치라고 하는데 바운더리 그 영역을 나눠서 실제로 접촉하는 그 디테일한 지오메트리를 그 서치하기 전에 이제 영역을 나눠서 한번 큰 영역에서 이제 감지를 하고 다시 그걸 또 스플릿하고 감지를 하고 해서 로컬하게 그 디테일한 지오메트리를 그 감지하기 전까지는 좀 러프하게 찾아 놓은 다음에 굉장히 이제 그 적은 영역만 이제 그 깊은 연산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좀 이제 저희가 이제 접촉적으로. 아까 오른쪽 그 그림이 저 아주 정말 집중적으로 해석할 부분만. 맞습니다. 이런 이제 서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접촉 관련해서 좀 더 어드밴스드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엔지니어들이 메시를 가능하면 이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유도를 줄여야지, 그래야지 이제 연산 속도가 이제 빨라지니까 효율적으로 이제 그 모델링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때 이제 그 메시를 좀 러프하게 쓰면은 러프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강성을 얻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러프하게 썼을 때 접촉을 하게 되면 지오메트리 형상이 이게 각이지니까 접촉 그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접촉하는 지오메트리는 CAD에 있는 매끈한 형상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유연처 그 변형하는 부분들은 그 러프한 메쉬를 통해서 이렇게 하이브리드에서 섞어서 쓰는. 그러면은 이제 연산량도 줄이면서 접촉했을 때는 이렇게 좀 매끈한 이런 노이즈 같은 것들을 없애줄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제품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모션 패키지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드라이브 트레인 툴킷,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축기와 샤프트를 베이스로 하는 뭐 변속기 같은 이런 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그 특화된 툴킷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그 체인이나 또는 벨트 또는 뭐 세그먼트들 연결해서 네.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들을 편리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링스라는 툴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분각 해석 전문 소프트웨어로 이제 카 툴킷 그리고 이지플렉스라고 해서 저희 그 유연체를 모델링하는데 메쉬를 안 하고 강체를 쓰고 있는 CAD 지오메트리를 바로 이제 유연체로 전환해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툴킷이 네.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툴킷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NCS에서 다양한 인더스트리와 같이 콜라보하면서 프로젝트 하면서 이런 것이 자꾸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링스도 그렇고 드라비트도 다 보면은 저희 뭐 현대자동차 이제 협력사들과 같이 이제 콜라보해서 나왔던 그런 툴킷들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이지플렉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저희가 그 요즘에 이제 모션 쪽에 이제 많이 또 쓰이는 부분들이 소음 진동 해석 쪽에 많이 쓰입니다. 소음 진동에서. 네. 이제 그 전통적으로 소음 진동 해석을 하면은 네. 주파수 도메인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선형 기반의 이제 그 솔루션인데 그러면은 실제 이제 시험적인 결과하고 봤을 때 비선형성이 끼면은 이제 잘 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그 모션을 사용해서 그런데 소음 진동 해석이 네. 어디서 필요할까요? 어디서 많이 쓰이나요? 사실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많이 겪으시는 게 자동차를 이제 탔어요. 네. 근데 엔진에서 나오는 소음이 아, 들리면은 굉장히 네네.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안에서. 그렇죠. 네. 네. 안 사죠 그런 네.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걸 계속 자동차 만든 다음에 시험해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죠. 보면. 원래 네. 옛날에는 만들고 시험을 했었죠. 네, 옛날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석적으로 검토를 하고 네, 개선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캐드에서 바로 하는 거구나. 네네. 네, 캐드 단계에서.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을 설계 단계에서 하면 참 좋은데 기존에 이제 그 구조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메시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메시하는 것부터가 이제 상당히 큰 일입니다.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해석의 첫 번째 진입 장벽 중에 하나가 이제 메시를 하는 건데 이지플렉스를 쓰게 되면은 그 부분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면은 전체 해석 프로세스의 한 30% 정도가 네. 우선은 이제 절감되고요. 그러면 이 뭐 자동차 설계하는 분이 직접 이거를 그 소음 진동에 대한 네네. 해석도 해볼 수 있는 거겠네요. 해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지플렉스를 활용하면은 소음 진동 해석을 하는데 유연치를 쓰는 데 있어서 메시 고민은 없이 네네. 설계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그 해석적인 접근을 하는데 좀 쉽게. 자, 근데 설계하시는 분이 이제 이런 해석 소프트웨어 한 번도 안 다뤄주신 분인데 네네. 이런 분이 이제 이거를 뭐 NCS 모션을 배워가지고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러닝 기간이 한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 뭐 이론적으로는 트레이닝 기간이 기본 교육 한 이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요즘에 그 이런 소음 진동 관심 분야들이 이제 변속기 쪽에 많습니다. 기어들 뭐 이런 시스템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하면은 그 툴킷 익히는데 이틀 정도 걸리고 뭐 실습도 직접 해보고 하면은 뭐 2, 3일 정도 직접 이제 모델 하나 모델링하고 봤을 때 2주면 다 하겠네요. 네, 한 1, 2주 정도 2주면 자기 걸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네, 예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분석적인 노하우들은 오랜 시간이 그렇죠. 좀 쌓여야 되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엔시스에 이제 하나 이제 그 툴로 소프트웨어로서 이제 인테그레이션 되면서 기존에는 스탠드얼론 그 GUI만 제공했는데 엔시스 워크벤치 환경에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NCS 워크벤치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네. 모르는 분은 NCS 워크벤치 뭐지? 네네. 뭐예요? NCS 워크벤치가? 엔시스 워크벤치는 그 엔시스 제공하고 있는 그 통합 그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네네. 엔시스 소프트웨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자기부터 해서 뭐 유동도 있고 구조 쪽도 있고 그렇죠. 정말 많은 그 솔루션들이 있는데 요거를 하나의 이제 그 작업 환경 안에 통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네네. UI나 프리포스가 기본적으로 통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연결 관계들이 있어 해석 결과를 이제 다른 쪽으로 넘겨서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통합 환경을 이제 제공해 줍니다. 어떻게 하나의 플랫폼이네요. 플랫폼입니다. 네. 해석 플랫폼.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모션도 그쪽으로 지금 통합이 되고 있고, 많은 기능들이 지금 워크벤치 안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스탠드얼론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스탠드얼론 편하고요. 근데 기존에
워크벤치를 다른 솔루션 쓰시다가 모션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그렇죠. 네, 스탠드얼론이 아닌 워크벤치 버전으로 하시면 굉장히 그게 훨씬 더 생산성이 더 높아지겠죠. 네, 네, 편하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자, 이렇게 이제 저희 뭐 소개를 잠깐 좀 이해가 큰 그림 딱 와닿습니다 일단. 네, 한번 이제 좀 크게 한번 이제 훑어봤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제품으로 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사례 갖고서 좀 사례를 좀 좋습니다. 소개를 좀 사례 좋죠.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크게 보면은 뭐 해석하는 그 방법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모션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모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많습니다. 이 모션 아까 보셨지만 여러 가지 툴kit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요 하나 있으면은 내가 어떤 피직설 이제 뭐 구성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제 모션만 가지고 솔루션 내고 이제 검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다른 그 소프트웨어들 뭐 그 전자기 해석할 수 있는 맥스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른 제어를 할 수 있는 TM빌더라든지 네, 뭐 또는 뭐 로키라고 하는 파티클 다이나믹스를 이제 다루는 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엮어서 서로 섞어서 연동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또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원웨이 해석이라고 해서 다른 솔루션에서 계산을 미리 해놓습니다. 네. 해놓으면은 어떤 컨디션들을 이제 정해놓고 그럼 그 컨디션 맵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이제 그거를 입력받아서 이제 모션에서 이제 활용을 해서 해석하는. 요거는 이제 딱 프로세스가 나눠져 있어요. 원웨이예요.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두 소프트웨어가 계속 인터랙션 합니다. 네, 그래서 솔버가 같이 돕니다. 같이 도면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투웨이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혼자 했을 때, 원웨이 해석일 때, 투웨이 했을 때. 어떤 때가 이제 투웨이가 필요하게 될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전자기 해석 같은 경우에는 모션에서 모터 특성을 고려해서 소음 진동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모터는 그 전자기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리고 그 힘을 이제 그 모션에다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자기력을 모션 쪽에서 커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것도 또 하나의 전문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할 수 있는 맥스웰이라는 그런 NCS 솔루션이 있고요. 그런 맥스웰에서 이제 그 전자기를 해석을 하고 모션으로 넘겨주는데 요때 원웨이 방법으로 본다면은 계산을 특정 컨디션에서 계산한 결과를 그냥 넘겨주게 되고 투웨이를 하게 되면은 컨디션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걸 맵 데이터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 바뀌는 컨디션들을 어떤 맵 데이터로 만들기 어려우면은 투웨이로 계속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모션 혼자서 해석하는 뭐 간단한 사례들을 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세탁기는 이제 건조기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션에 잘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이게 이렇게 유연체를 접촉하면서 대변형하는 이제 유연체들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건조기 드럼 안에 세탁물을 집어넣고 이제 돌립니다. 돌리면 이제 설계자들이 이때 이제 저 옷감들에 따라서 이제 부하 조건이 이제 바뀌겠죠. 그때 이제 모터에 걸리는 부하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저런 것들은 그냥 엔지니어가 그냥 미적 부분만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잘 가져서 계산해봤자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기계가 해줘야죠. 그렇죠. 기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손으로 하루 종일 풀어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계의 힘을 빌려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뭐 저런 예측도 하고 그다음에 저거는 이제 뭐 어떤 저 시스템을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딱 저것만 볼 수도 있지만 또 저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또 제어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제어하는 쪽에서는 지금 이제 이 모델을 이제 제어 쪽에다 가상 테스트 모델로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 모델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세탁물이 어떻게 거동하느냐가 또 건조 성능이나 세탁 성능에 이제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저런 이제 쉐입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진짜 활용할 수 있어요. 이 건조기 요 영상을 보니까 진짜 나중에 그 메타버스 세계가 만들어지면 각 메타버스 세계의 각 컴포넌트들을 다 이런 걸로 해석으로 다 검증을 해봐가지고 계속 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이런 세상이 될 것 같아. 그 안이 결국은 나중에 곧 올 거라고 믿는데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게 사실 이제 대표적인 그런 구조
해석과 그다음에 다이내믹 해석과 잘 이제 섞인 예제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안에 이제 배터리 팩인데 이거 빼면은 사실 이제 강체로만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차량 분석 해석을 강체 베이스로 뭐 스프링하고 이런 것들 연결 잘 해가지고 솔루션을 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요즘 이제 전기차들 많이 하잖아요. 아, 전기차가 생기면 네. 또 저런 게 또 뭐 또 이슈가 또 되는구나. 네, 여기 진짜 배터리를 한번 집어넣고 해석을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 팩을 넣고 이게 밑에 이제 하부에 어떤 이제 장애물들하고 충돌했을 때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건 소성 해석을 한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 저런 배터리 팩이 지금 어떻게 지금 찌그러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상당히 이제 저희 이제 모션 그 솔버 성능이 좋기 때문에 다른 솔루션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네.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좀 뭐 배터리 산업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많이 좀 쓰고 있습니까? 저런도 이제 사실 뭐 요것도 요건데 실제로 배터리에서 활용되는 예제를 제가 또 네. 들고 왔습니다. 아, 네. 네네네. 네. 오늘 질문을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해 주셨는데 쿠폰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이제 배터리 쪽에서 그 지금 이게 우리 그 원통형 배터리 이제 제조하는 그 제조 공정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해석적으로 이제 접근하기 기존 솔루션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저렇게 긴 스트립을 이제 말아냅니다. 근데 배터리 공정을 보면은 제조 공정 보면은 이렇게 그 배터리가 이제 박판으로 돼 있잖아요. 박판은 네. 이렇게 말려 있거나 뭐 이런 스타일이니까 요게 그 공정이 다 이런 롤러들을 다 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코팅을 하고 그다음에 건조기 코팅을 말리고 이때 그러면은 요 이제 롤러들 배치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패스를 이동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거동 움직이죠. 네. 그냥 혼자 잘 가면 모르겠는데 뭐 어떤 데는 스트레스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많이 출렁거리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그 워페이지가 좀 이렇게 뒤틀리나 이런 것도 또 생길 수 배터리가 있죠. 무겁잖아요, 또. 네. 음. 그 부분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네. 어셈블리 생각하고 요거는 이제 약간 제조 공정적인 오케이.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게 해석적으로 이제 접근하기 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해를 수렴시키는 자체가 좀 어려운데 저희가 요거는 이제 그 배터리 그 전극 두 개를 이제 같이 이제 어셈블해서 이제 조립하는 게 공정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성공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서 한번 이제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네. 요 이제 공정을 한번 보니까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보면은 네, 그냥 놓고 말면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 진짜 어렵겠다. 네, 요거 말기 전에 복잡하네. 뭘 해야 되냐면 네, 요거를 집어넣어서 이제 딱 장착을 해줘야 돼요. 장착하는 거는 사실 내가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해석을 하려면은 장착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해야지 이제 그다음부터 해석이 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크게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장착을 한번 하고 그다음 장착된 거 갖고 이제 본 해석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조성하는 거. 네네네. 그 세팅하는 해석만 내가 그걸 볼 건 아니지만은 요것만 한 해석 시간 한 30% 정도 걸려요. 네네네.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야 돼요. 이렇게 뭐 직접 말아부터 보고요. 네. 이러면은 되게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출렁출렁하죠. 네네. 이렇게 배경도 크고. 그래서 아이디를 좀 내가지고 딱 봤으니까 요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직선 놓고 이제 롤러를 쫙 배치를 딱 한번 바꿔보면 출렁거리는 게 별로 없죠. 여기 보시면은. 네. 네.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이니까 여러분 이제 수렴은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장착하는데 좀 빠르게 해석되는데 대신에 요 롤러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네. 네. 사용자가 저 신호를 다 만들어서 배치를 엔지니어가 다 해야 돼요. 진짜 어렵죠. 그래서 저건 도면을 좀 잘 알아야겠네요. 도면도 당연히 이제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하고 요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경로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전용 또 환경을 또 제공해주고 있어요. 타겟하는 요런 이제 그 패스만 딱 있으면은 이렇게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툴 안에서 이렇게 이미 딱 장착된 상태로 딱 만들어주고 뭐 초기 상태에 몇 바퀴 감겨 있다. 그럼 그거까지 딱 만들어줘서 이것도 툴킷으로 돼 있는 건가요? 네, 툴킷으로 들어가 있어요. 링스라는 툴킷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단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싹 빠지는 거죠. 해석적인 시간적인 부분도 세이브되고 그다음 엔지니어의 그런 모델링 노력도 절약이 많이 되고. 현업에서는 좋아하겠네요. 네, 그래서 요거 해석할 때는 이거 쓰고 안 쓰고 상당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변형 하는데 소정 변형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배터리 공정 쪽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제 배터리 그 안에 전극 외에 뭐 여러 가지 안정 장치들이 이제 막 캡하고 이제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랩핑을 합니다. 이렇게 딱 싸서 캔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마감할 때 네. 비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툴로 이렇게 요거 회전시키면서 쭉 눌러서 이런 소성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해석들도 기존 솔루션들이 이제 잘 수렴을 잘 못 시키는 부분들인데 저희 모션 쓰면은 이렇게 요런 결과를 해석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지금 4680 배터리라고 이제 좀 알려져 있는 그 테슬라 쪽에서 이제 막 광고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요렇게 템리스라고 하는 그 기존 배터리는 이렇게 전극에다가 뭐 용접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뭐 공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공간 활용성 높이려고 이렇게 용접하는 이런 탭 주 없애버리고 이렇게 이제 날개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열적인 부분들을 좀 좋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 구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얘네들이 쫙 말려서 이게 요거 말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약간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싹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조각조각 난 것들이 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이제 모션 통해서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끝단에 이제 이렇게 말려 들어간 이런 해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현업에서 지금 무슨 뭐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뭐 아변 효과라든지 또는 그 열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서 해석하는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음 진동 해석 분야인데요. 주로 이제 저희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기어에 대한 부분들, 변속기에 들어가는 그 소음 진동 쪽인데 모터랑 같이 붙여가지고 전기차가 되새니까 또는 그 모터 베이스로 돌아가는 장치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브레이크도 그렇고 자동차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하는 사례고요. 소음 진동은 앞으로 굉장히 더 많이 쓰여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사용자들이 뭔가 뭐 어떤 제품을 쓰더라도 소음 쾌적한 걸 다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제는.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기능만 되면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기능만 갖고 안 되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면서 저희 이제 모션 수요가 늘어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이제 소음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인 노이즈라고 하는데 기어들이 이제 이빨이 물리면서 이렇게 물리면서 이렇게 치겠죠 서로. 그러면서 발생하는 소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RPM이 올라가면은 선형적으로 쭉 증가하는 이제 이런 특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이 이제 그 소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그 기어 이빨에서 나오는 소음원이고요. 거기에 이제 가로줄로 쭉쭉 보는 게 이거 보시면 X축이 이제 RPM이고 속도를 증가했을 때 Y축이 이제 주파수적인데 이제 반응하는 주파수들입니다. 그래서 가진으로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고위진동수로 얘기하는 특정 뭐 물건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얘가 이제 그 유전체 이제 특성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그 주파수 특성이 이제 정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낭창낭창하는 이제 막대기 같은 거 흔들게 되면은 내가 이 흔드는 그 주파수에 따라서 알아서 이제 변형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런 특성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 특성들이 고위진 진동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반응하는 요런 게 가로줄들이 특성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모션 사용하면은 요건 이제 기존 솔루션에서 볼 수 있던 것들이고 요때 이제 기어가 이렇게 붙이면 간극이 있어 앞뒤로 이렇게 탁탁 튀어요. 이거는 접촉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한쪽 붙었다가 다른 쪽 붙었다가. 요게 이제 비선형 특성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이제 선형 기반의 솔루션에서는 이제 제공하기 힘든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딱딱 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로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특성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모션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모터까지 이제 붙여서 여기 해석을 하게 되면은 모터에서 나오는 그런 가진 성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베어링 클리어에서 여러 가지 비전형 효과들을 많이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CAD 데이터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CAD에서 설계단에서 그냥. 그 설계단에서 지금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변속기 된 예제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속기 하나 모델링 하게 되면은 이제 드라이브 트레인 툴킷 이용하면은 기어 베어링 샤프트를 좀 편하게 모델링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어 쉐입도 설계자가 이제 그 설계 파라미터 알고 있으면은 바로 디자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링 라이브러리도 뭐 여러 가지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뭐 선택해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연체들은 이지플렉스를 사용하면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이 메쉬 고민 없이 네네. 유연체로 적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모터도 마찬가지로 유연체로 이제 쓰게 되는데 뭐 여기는 그게 없어요. 저희는 이제 전자기력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은 구성하지만 전자기력 해석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모션만으로 하우징까지 해서 모델을 쭉 꾸려놓습니다. 이렇게 꾸려놓고 그러면 이제 전자기 해석은 제가 할 수 있는 잘하는 이제 맥스웰 소켓에서 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맥스웰에서 전자기 해석을 한 거고요. 그러면 요 그 로트하고 이제 스테이터에 걸리는 그 전자기력이 회전에 따라서 변하는 요런 그 하중 데이터들을 요 이제 메쉬 상태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맥스웰에서 모션 인풋 파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모션은 그 데이터 받아서 맵 데이터를 받아서 이걸 이제 원웨이 해석이거든요. 네. 받아서 요 안에 매핑 시킨 다음에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존에 전자기 해석 없이 사실 전자기 해석 하지 않더라도 토크를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한 토크를 아주 전자기력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모터 토크를 가정에서 집어넣고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좀 밋밋하게 나와요, 결과가. 그래서 요거는 순수하게 이제 기어나 축이나 샤프트 베어링 특성만 가지고 이제 그런 가진 특성과 리스판스가 나오는 건데, 이제 맥스웰에서 계산된 그런 맵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면은 이렇게 훨씬 더 풍부한 가진 소스와 그다음에 그 리스판스를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요런 이제 분석도 가능하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 이제 모션에서 또 그 편리하게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어떤 특정 그런 그 주파수 성분들이 있으면은 내가 이제 문제가 되는 주파수 성분들을 한번 검출을 했어요. 특정 헤르츠대요. 네네. 딱 그럼 이 주파수 성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설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이제 고민이 되죠. 그때 저희가 이제 모드 기여도라는 기능을 좀 제공합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특정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모두 분석을 해요. 그러면 저 주파수 성분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모드 형상이 있어요. 변형되는. 네네. 변형 모드 형상이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저기에 기여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한 60, 70% 정도 뭐 예를 들면은 기여하고 있는 어떤 특정 모드 형상이 있으면은 그 형상을 이제 줄이기 위한 설계 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여 치면들 접촉하는 그 치면 분석을 해서 그 치면 접촉하게 되면 기어 이빨이 잘 예쁘게 이제 접촉을 하는 게 좋겠죠. 네네네. 네. 한쪽으로 로컬하게 접촉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설계자는 저 모드 컨트리뷰션 보고서 자 캐드 데이터 갖고 쭉쭉 한번 해보면 됩니다. 해서 이제 돌려보고 결과 보고 줄어든지 확인하면. 그래서 뭐 요게 이제 그 하나의 예제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모델이고요. 한번 굴린 다음에 쭉 드라이빙 시킵니다. 그래서 속도를 이제 입력 조건을 주고 드라이빙 시킨 다음에 특정 위치에 딱 그 특정 포인트를 가지고 가속도를 센팅을 한 다음에 결과를 보면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딱 보면 느낌이 이제 요게 약간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죠? 요거를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딱 변환시켜 주면은 실제로 이게 이제 프리 변환을 적용하면 그래서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이제 바꿔주고 여기서 몇 헤르츠가 이제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캐치를 하고, 사실 이제 소음 진동 해석하게 되면은 타게 되는 주파수들이 있어요. 몇 헤르츠 쪽에는 되게 불쾌하니까 좀 줄이고, 그렇죠. 약간 고헤르츠 쪽은 좀 괜찮으니까 좀 이렇게 넘기고, 뭐 그런 이제 조절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검출을 한 다음에 딱 여기에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럼 요 주파수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요. 모두 기호들을. 그러면 지금 91번째 요렇게 생긴 지금 3226Hz에 해당하는 지금 요 모드가 여기가 물로플로가죠. 요게 지금 문제다. 그럼 이제 눈에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 부분에 이제 보강을 합니다. 이런 부분. 예를 들면 브라켓을 대든지, 뭐 아니면 내부에 립을 대든지. 그러면은 지금 요런 식으로 지금 여기 떴던 주파수가 줄어드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주파 특성에서 반응하던 게 약간 고주파로 살짝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게 없으면 기존에 어떻게 했을까요? 기존에 이런 시험에서 이제 시험에서 제대로 잘 꼽지도 못할 것 같고 시간도 엄청 걸릴 것 같네. 하고 모두 기여도 분석은 시험으로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거는 해석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지 저게 직관적으로. 사실은 예전에 이제 경험적인 부분들 엔지니어의 경험이 되게 중요했었죠. 눈에 보이게 저희가 이제 분석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저런 그 워크플로우 프로세스 가지고 이제 모션에서 맥스웰에서 엮어서 이제 해석한 다음에 또 이제 저희 쪽 그 솔루션이 이제 기본적인 그런 그 소음 해석할 수 있도록 이제 음악 해석을 이제 해줍니다. 이제 귀로 들리는 이제 사운드 레벨로 이제 변화시켜 주겠는데 보다 전문적인 엔시스트 어쿠스틱이라는 이제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이제 소음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넘길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저희 모션 솔루션이 있으면은 이지플렉스나 기어나 샤프트 베어링, 그 다음에 이제 뭐 EMFOS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네네. 플러스 그 다음에 CAD를 편집할 수 있는 스페이스 클레임 그리고 기어만 또 저희보다 훨씬 더 이제 강력한 기어 설계 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 연결해서 지원 안 되는 그런 이제 특별한 그런 기어 영상들은 또 외부에서 또 도움받아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맥스웰이라고 네네. 하는 또 전자기계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통합된 그런 해석 환경 안에서 해석 결과를 얻고 거기다가 그 결과를 또 전문 사운드를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랑 연결해서 같이 이제 분석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까 엔시스의 워크벤치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편하겠네. 굉장히 편하겠네. 워크벤치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스탠드얼론 또 엮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원웨이 커플링이에요. 한쪽으로. 이제 두 번째 이제 투웨이 커플링을 제가 소개를 한 두 가지 정도로 해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전자기력 해석의 투웨이 커플링 사례인데 이게 이제 그 플립커버 이제 그 태블릿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또는 이제 그 태블릿에는 뭐 이런 그 자석들 많이 쓰죠. 맞아요, 이거. 네, 펜. 네, 맞아요. 네, 네. 사실 이제 저 자력 잘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세게 하면은 사실은 이제 탁 들러붙어 깨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 지가 딱 들러붙는데 자력이 너무 세면은 우선은 비싸죠 자석이.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잘못하면 제품에 손상을 주고 네. 약하면 떨어져 버리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시험적으로 결정하냐, 뭐 해석적으로 결정하냐, 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석적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맥스웰하고 이제 같이 이제 섞어서 코시뮬레이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프로세스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그 통합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서로 코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다른 그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사용해서 좀 코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요거 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해서 스크립트 좀 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야 됐어요. 뭐 FMU도 쓰고 뭐 좀 복잡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버전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워크플로우를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이제 코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딱 들러본 요 해석을 네. 간단하게 코드 없이 맥스웰 엔시스 모션에서 해석을 딱 해서 그 해석 모델한테 뿌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맥스웰용 저 파일로 저희가 익스포트를 해줍니다. 그럼 그 익스포트한 걸 맥스웰 안에서 받아서 맥스웰 모델을 구성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코시뮬레이션을 내가 실행시키면은 서로 이제 맥스웰에서는 전자기를 해석을 하고 그 힘을 저희한테 주고 저희는 그 힘에 따라서 거동하는 위치나 속도를 계산해서 다시 맥스웰에 넘겨주고 요런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웨비나 제목에 엔시스 모션만 넣지 않고 엔시스 모션의 워크플로우라고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로키 DM 이제 커플링인데요. 로키는 파티클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 분체 동력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입자를 가지고 이제 다이나믹 해석을 이제 하는 솔루션인데 입자 갖고 해석하는 건 어디에 쓰는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뭐 토양 이런 것도 되고 자갈 또 그리고 거기다 이제 CFD 또 겪어서 그걸로 CFD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관점이 이거는 이제 메시가 없는 거예요. 이제 똑같이 유연체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메시가 없이 이제 그런 그 유연체라든지 또는 이제 입자들의 그런 그 거동 특성을 분석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메시를 쓰거나 또는 뭐 이지플러스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엘리먼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엘리먼트를 만들어서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입자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잘 풀 수 있게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좀 퍼포먼스가 좀 이제 그 특화된 것보다는 좀 네네. 느리죠. 그래서 입자 관련된 부분들은 잘하는 로켓에서 풀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모션에서는 저희가 잘하는 다이나믹스하고 이제 구조 쪽을 같이 섞어서 풀고. 그러니까 아까 전자파에서 맥스 쓰듯이. 네네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지금 하는 사례이고요. 그래서 뭐 트럭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이제 어떤 곡물이라든지 자갈 같은 거 싣고 갔을 때 이때 이제 뭐 급격하게 선호하게 되면은 전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얘네들이 입자가 아니고 그냥 고정된 물건이면은 모션 혼자서 풀어도 돼요. 근데 얘네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무게중심이 막 바뀌죠. 그러면 이제 뭐 전복 특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하중 특성들이 많이 바뀝니다.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이 이제 커플해서 풀어야지 정확하게 이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턴하면서 이제 요 애니메이션이 이제 롤오버 하면서 이제 뒤집어져서 뭐 이런 뭐 자갈 같은 데 쏟아지는 뭐 네, 이런 네, 이제 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노우모빌 이제 설계할 때 네. 그때 이제 이 모델 다이내믹 해석은 이제 모션에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이제 눈은 로켓에서 풀고 있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럼 사실 눈 하중을 우리가 이런 시뮬레이션 툴을 빌리지 않으면 하중을 그렇죠, 얻기 그렇죠.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눈에 의해서 이제 이거 뭐 미끄러지고 하면서 나오는 하중에 따라서 지금 이 거동과 그다음에 그 걸리는 이제 응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트랙터가 이제 토양을 지나갈 때인데 그래서 소일은 이제 단단하지가 않잖아요. 뭐 움푹 그렇죠, 그렇죠. 쑥쑥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로키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하중 특성이 이제 그 휠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런 설계자들이 좀 더 정확한 하중을 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게 NCC의 목표라고 이제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모든 해석을 다 통합해서 제공하겠다라는 게.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모션은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갈수록 그 해석이 무거워집니다. 가벼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겠죠. 예, 예전보다 더 디테일을 보고 싶어 하고, 네, 네, 그래서 네. 점점 풀 버전 자유도도 늘어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머신 한 대에서 풀 수 있는 용량이 이제 많이 포화된 상태에 지금 오고 있거든요. 구조 쪽은 이미 다 왔고, 사실, 뭐, CF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은 이미 이제 그, HPC라고 하는 이제 병렬 처리, 여러 개의 노드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해 왔는데, 사실 이제 구조 해석을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 그 병렬 처리 효율이 싹 좋지는 않아요. 이제 모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병렬 처리를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스케일 그렇겠네. 네. 왜냐면 이 모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계열 쪽을 하니까 병렬 처리하고 약간 좀 안 맞을 것 같기도 해. 시계열에서. 아니 뭐 시계열 특성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프로젝트 매트릭스가 이제 커플이 많이 돼 있으면은 네네. 그게 이제 좀 잘라야 돼요. 그렇겠네요. 네, 매트릭스 커플된 거를 병렬 처리를 하면 이렇게 부분에 잘라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네. 그래서 NCS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당연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솔버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저희 이제 개발팀 쪽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서로 이제 잘 통합해서 이제 병렬 처리에 대한 스케일빌리티도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큰 이제 과제로 지금 저희가 이제 수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해석 솔루션에 대한 통합인데 기존에 이제 맥스웰도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연결하는 걸 지금 개발했고요. 로키도 같이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건 바이 건으로 하면 이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빠른 시간 내에 사용자분들한테 이런 것들 이제 제공을 지금 해드리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메키네칼은 이미 뭐 여러 이제 다른 솔루션들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윈 빌더, 뭐 맥스웰, 뭐 엔코드, 디자인 라이프, 플론트, 뭐 스페이스 클레임 등등 이제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메케니컬 안으로 이제 그 모션 솔버가 잘 녹아 들어가서 같이 그렇게 되면 좀 더 이제 빠른 좀 시간 안에 통합된 환경을 좀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개발 방향으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10월 27일 날에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뮬레이션 월드를 개최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준비해서
우리 또 엔지니어 분들이 좀 유익한 그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시면은 네. QR코드 이제 다 찍어보시면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귀찮으셔서 핸드폰 지금 꺼내셔서 네네. 한번 찍어보시고 등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Q&A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매니저님 그 답변 주시면서요. 네. 좋은 질문 하신 분, 한 5분 네. 이름을 적어주세요. 네? 잠깐 알겠죠? 질문이 굉장히 많이 네네네네. 올라왔는데 제가 질문을 못 봤습니다. 이제 또 답변하시면서. 네네네. 답변하시면서.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면서 이제 좋은 질문 이름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더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상담 이런 것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피드백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오늘 요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저거는 지금 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네네네. 저거는 클라우드 서비스 쪽은 NC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 때문에 모션도 이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효숙님은 자율비행 드론 같은 것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할까요? 드론 같은 거? 네, 저거는 저희가 드론 시뮬레이션에 CFD를 엮어서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네. 비행이니까 CFD를 엮어서 한다면은, 네.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은 지금 돼 있다고 보이는데, 아직 사례는 없어요. 네네. 네. 최정우님,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가지고 적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확한 오차값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제일 좋은 부분이 사실은 시험하고 비교하는 거고요. 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그 해석하는 입장에서 그 강성을 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FM 메소드에서 그 제공하는 부분들을 믿고 신뢰하고 네네. 수렴성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메시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쭉 그 해석을 해보면은 저 변형에 의해서 수렴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강성 평가에 대한 그 정확도는 좀 믿고 갈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시스템 해석해가지고 그 평가할 때는 사실은 이제 시험 검증을 한번 좀 하면서 노하우를 쌓아가야 됩니다. 네. 이성호님, 굴착기를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모션 앤 럭키, 댐을 사용하면 버킷, 바가지에 돌이나 모래가 들어올 때 핀 조인트 등에 들어오는 반력을 구하거나 버켓 팁에 마모 등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일 것 같은데요. 핀 조인트에 들어오는 반력은 당연히 됩니다. 근데 이제 버켓 팁의 마모에 대한 부분들은 모션에서 이제 마모 해석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저 부분이 이제 럭키에서 해석이 되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진롱구아님, 시스템에서 한 유연체가 사이클릭 로딩을 받는 모델인 경우 반복적으로 변형되는 물체가 내부 마찰로 인한 서멀 어널리시스도 가능한지요? 직접 이제 접촉에 의해서 마찰에 대한 서멀 어널리시스는 가능하고요. 사실 이제 그게 지금 툴로 제공되지 않고 제가 유저 서브리틴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찰에 실제 컨택을 해서 서멀 해석은 되는데 지금 그 물체 내부에 있는 그 사실은 그걸 저희는 이제 댐핑으로 지금 구현하고 있어요. 네네네. 머티리얼 댐핑이 결국은 어떤 손실을 만드는 부분이 열로 환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공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영진님, 모션 앤 락킷 댐 커플링 부분에서 이니셜 벨러시티가 40, 50, 60km per hour의 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의 해석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사실 보통 이제 저런 해석 같은 경우에는 서너 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모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이라 네. 심플하게 해석하면은 서너 시간 안에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유연체도 많이 쓰고 자유도가 올라가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김현미님, 해석 시뮬레이션 후에 3D 모델링이 직접 반영되는 툴도 있는지요? 네, NCS 안에 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폴로지 그 분석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현재 네. 이제 바로 제공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호승님, 제품의 피로도나 수명을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내부에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필요 해석까지 좀 같이 제공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용 소프트웨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NCS 안에. 근데 그거 활용하지 않고 또 기본적인 이제 필요 해석은 모션 안에서 자체적으로 수명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우님,
자동차 회사에서 많이 쓰는 CAD 툴인 카티아 데이터를 NCC에서 임포트 가능한지, 그리고 임포트 CAD 모델만 가지고 동력학 모델 생성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지오메트리 하드 포인트를 입력해서 동력학 모델 생성 가능한지요? CAD만 가지고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하드 포인트는 어떤 동력학 모델을 하기 위한 기준점을 설정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CAD 모델을 딱 들어오면은 CAD의 어떤 홀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그 셀렉트하는 그런 피커들이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드 포인트 따로 모델링 안 하고 바로 CAD 상에서 뭐 서클 색깔 딱 잡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모델링 가능합니다. 또 이분께서 모션 해석 시에는 컴플라이언스 텀, 스프링, 부시 데이터 등과 재료의 물성치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지, 사양이 결정된 항목만 넣고 해석 이후 설계 확정된 단계별로 물성치를 넣고 추가 해석이 가능한지요? 네, 그 스프링 부시에 대한 그런 강성들 또는 뭐 그 댐핑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제 해석 넣어야 됩니다. 물론 안 넣어도 해석은 되겠지만은 네네. 제대로 된 값을 넣어야지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그런 값들을 결정하는 게 사실 또 일이거든요. 그것도 잘 모르는데 어떤 강성을 쓰는 게 적절해? 그때 이제 당연히 모션 활용해서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값 변경시켜가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좋은 값을 이제 찾아내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일기님, 설명을 듣다 보면 애너멀리 디텍션 기술과 유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시장에서 주로 적용되는 분야나 활용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어너멀리 디텍션 기술이 뭔지 제가 사실 저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네. 근데 이거 국내에서 어떤 기업들에서 이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 뭐 분야가 뭐 따로 한정적이지 않고요. 근데 주로 저희가 자동차 쪽하고 많이 이제 코어를 해서 네. 자동차 업계에서 좀 많이 쓰이고, 그 외에도 뭐 가전 쪽도 배터리 쓰이고, 쪽도 앞으로 많이 쓸 것 같은데. 지금은 배터리 쪽에서 네. 아까 보셨지만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쓰입니다. 네. 네네. 나중에 여기에 뭐 정성수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이런 거 설계하고 막 해석하는 거에 AI 같은 것도 접목이 될까요? AI도 나중에? 네, 그 NCS에서 이제 머신러닝 AI 관련된 부분들 접목해서 그 해석하는 부분들도 지금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모션도 이제 그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한번 해봐야죠. 저희도. 네. NCS가 그런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그 머신러닝이 접목되게 괜찮은 분야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사실 해봐야지 알 수 있긴 한데, 네. 아마 앞으로, 그런 분야로 계속 이제 접목시켜서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태훈님, 어느 맥스웰 버전에서나 NCS 모션이 가진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걸 같이 코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아주 오래전 된 버전은 안 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제공되고 있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2020 버전, 부터 해가지고 맥스웰 데이터, 21 버전인가, 네, 거기서부터 해서 저희 이제 익스포트를 해줍니다. 모션 데이터로. 알겠습니다. 진롱과님, 아이겐밸류 값을 바디에 적용해서 모달 바디로 변경했을 경우 다이내믹 해석 시 각 모드 쉐이프의 변형 앰플리튜드와 상관되는 모드 댐핑을 적용하는 값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가능한가요? 오로지 실제 현장에 맞게 계산을 통해 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은 이제 댐핑을 적용하는 거는 뭐 아이겐밸류를 해석을 하든 그 모달 바디를 쓰든지 뭐 노달을 쓰든지 상관없이 항상 이제 이슈인데요. 제일 정확한 거는 이제 시험 검증 통해서 이제 하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 이제 경험상 스티프니스에 11만에서 6승 뭐 이런 값들을 쓰는 게 좀 정확하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가이드를 좀 저희가 드립니다. 문창국님, 축을 지지하는 베어링은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정의한다면 변수가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네, 베어링 라이브러리 말씀드렸는데, 네. 직접 이제 디자이너를 제공도 합니다. 그래서 베어링 그 형상에 대한 뭐 볼 베어링, 롤러 베어링 이런 것 뭐 여러 가지 타입들을 제공하는데, 볼 사이즈라든지 뭐 레이스의 다이아미터라든지 컨택 앤글이라든지 이런 이제 입력하는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그거를
쓰시는 베어링에 맞게 입력해서 쓰시면 강성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베어링 강성을. 네네. 네. 권호진님, 링스의 롤투롤 툴킷에서 플랫한 롤 외에 크라운 또는 역크라운 롤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네, 롤 형상 적용하는 거는 뭐 자유롭게 모델링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김현진님, 타 소프트웨어 인포 파일을 구조동력 해석 소프트웨어로 불러들여서 엔시스 모션의 워크플로우에 활용하기 위해 해석을 수행할 수도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모션으로 본다면은 인풋 파일 제공되는 부분이 이제 타 소프트는 아니고 네. 엔시스의 IMP 파일, 그 다음에 그 나스란의 그 인풋 파일 요 정도로 제공되는데 사실 이제 유연체에 대한 결과나 또는 이제 아이겐밸류 해석된 그런 모드 결과들 이런 것들 제공되는 정도로 저희가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경님, 로봇 궤적을 초기 컨셉 설계 시에 많은 공학적 계산과 학습 시간이 필요해서 즉각적으로 변경된 특성값을 빠르게 검증하기가 어려운데 엔시스 모션은 이런 로봇 경로를 효과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기능이 있는지요? 사실 경로 최적화 부분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데 저희 사실 이제 그 모션하고 그다음에 최적 솔루션을 같이 섞어서 저런 부분들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양지형님, 엔시스 모션 장점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다른 동력학 툴인 아담스 비해서 좀 비교해서 어떤 좀 비교해 주신다면 아담스하고. 사실 이제 아담스는 워낙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널리 오랫동안 알려진 툴이라서 네. 기본적으로 강체만 가지고 동력학에서만 한다. 그러면은 그 누구든지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담스에 대해 저희가 우위가 있다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원래 쓰던 툴이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용성적인 측면도 저희들이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사용자가 내가 뭐 항상 쓰던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이제 밀리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네네. 이제 거기서 좀 더 벗어나서 좀 더 난이도 있는 유연체를 이제 다루거나 아니면 컨택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독보적으로 좀 빠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희님, 웜기어 유닛과 같이 회전과 슬라이딩과 밴딩이 동시에 작용하는 기어의 치명 컨택부와 관련된 구조 동력학 연동 해석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위와 같은 조건에서 제품 정밀도 및 작동 조건에 따른 구별된 소음 진동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이제 드라이브 트레인 툴킷 활용하려면은 크로스 헬리컬 기어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그거 통해서 정밀한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치명 컨택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네. 그런 면합 분포란 이런 것들을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변상덕님, 다이나믹 유체 구조 강도를 동시에 다이나믹과 유체 구조 강도를 동시에 해석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유체 밸런스에 유체가 50% 있고 유체 밸런스가 일정 RPM으로 회전하는 경우 유체 거동과 이러한 유체 거동에 따른 구조 변형을 연계해서 해석이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가 현재는 플론트랑 이렇게 연계되고 있지 않은데 향후 이제 그 개발 방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양재영님, 드라이브 트레인 모드에서 기어 퍼티그 해석 속도가 빠른지요? 예를 들어서 리커다인의 드라이브 트레인 해석 시 로맥스나 키소프트 해석 시간에 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매우 빠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드라이브 트레인 특징이 다이나믹 해석을 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스티프니스를 직접 만들어내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특화된 그런 안에 내부 솔버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어나 이런 것들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네네네. 그래서 상당히 빠릅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 맞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질문 몇 개만 더 받겠습니다. 송필고님, 동력학 해석에서는 다양한 설계 파라미터에 대한 결과 분석도 필요하고 최적화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엔시스 모션에서는 최적화 기능이 자체 내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서드파티와 연동이 가능한 워크플로우도 있는지요? 네, 최적화 단계까지 가기 전에 DOE로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계획법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파라미터 스터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목적하는 그런 값들이 네네.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직접 저기 모션 안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거기서 확정돼서 최적 솔루션까지 이제 보고 싶다 그러면 옵틱스 램하고 같이 물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동현님, 입자 동력학으로 소일 타이어 상호작용에 의한 토양 전단, 파괴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타이어를 강체로 하지 않고 타이어 모델을 이용한 코어기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타이어 차량 동력학 그 해석을 지금 제공드리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써주셨던 MF 타이어나 이제 뭐 UA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호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F 타이어나 이런 것들 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타이어들이 그 소일 타이어, 소일 컨택하고 지금 연계되는 거는 저희가 아직 해보지는 않았어요. 네. 네. 강재환님, 구조 동력학, 키네매티컬 다이내믹스 어널리시스로 영역되겠는데 이런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 어찌 보면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동작 순간 매우 난해한 기술로 풍동에서 비행 속에 해당하는 풍속을 만들고 미사일을 발사해 정보 획득 이걸 NCS로 이런 걸 NCS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플론트를 통해서 저런 이제 풍동 해석을 수행할 수 있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플론트라고 이제 서로 코시뮬레이션 하는데 있어서 지금 개발이 안 된 부분들을 아직 개발은 되지 않았지만은 강체로 가정한다면 이제 사실 이제 힘을 하나의 어떤 바디에 6개만 저게 전달받으면 되거든요. 비행기를 하나로 보고 비행기 6개 이제 힘만 전달받으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개발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FMI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거를 잘 활용하면은 저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오늘 송교 매니저님 질문하신 분 중에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네. 이름을 제가 잘 제대로 못 적었어요. 네네. 네. 이름. 김태훈님. 네, 김태훈님. 네. 김태훈님 또.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진롱한. 네. 진롱한님. 진롱한. 네. 영어로 쓰신 분. 네. 진롱구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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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다음에 아담스 대비 아담스. 네, 그거 물어보셨던 아담스. 네, 어떤 저희가 장점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셨던 분하고 네. 세 분만 하죠. 그다음 나머지 두 분은 저희가 네. 추후에 저희가 양지혁님, 네, 네. 양지혁, 네. 진롱관, 그다음에 김태훈.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텝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고 나머지 두 분은 저희가 추후에 추첨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손경호님은 요 NCS 모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를 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쪽 분야를 하신지는 지금?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원 들어오면서 대학원 좀 늦게 해서 직장생활 좀 하다가 네네네. 한 5년 차 때 이제 그만두고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게 여기 들어왔던 지 2008년도 10월달 네 그때부터 쭉 해서 그럼 거의 네. 이 NC 모션의 거의 원조 이때부터 거의 같이 참여하신 거네요. 네. 네. 그러면 거의 지금 2008년부터 했으면 지금 2020이니까 15년 네. 하신 거잖아요. 네. 이제 정말 좀 뿌듯하시겠네요, 좀. 네, 많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게 더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까? 이게 이렇게 간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서버가 나올 것 같고요.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요즘 투자해 봤을 때는 처음에 아까 메타버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MBA, 지금 이제 이런 시스템 모델링 하시는 분들 MBA들 관심 있게 이제 많이 보시는데, 네, 그 안에 이제 다 녹아 들어가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통합 환경 안에서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그것도 하나의 그런 플랫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거기에 백엔드에서 들어갈 것 같아요. 백엔드에서 이런 것들이. 일반 사용자들이 뭐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백엔드에서 집을 잘 만들고 싶을 때 이런 걸 써가지고 한번 돌려보는 거죠. 해보죠. 이런 거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진짜 머신형 AI가 프랙티컬하게 이제 되게 발전이 이제 잘 되면은
걔를 가르치는 또 툴로도 뭐 활용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진짜 그렇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오늘 송경 매니저께서 굉장히 쉽게 또 그렇지만 또 구체적으로 잘 공유해 주신 것 같아서 좀 좋은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는 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